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0셋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한 글자도 거짓 없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35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는데 신부 은영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영이는 키도 크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과장까지.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특히 첫 만남에서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에 제 마음이 확 사로잡혔어요. 결혼식 날 은영이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님 아들 잘 돌보고 어머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민수가 정말 복이 많구나 싶었죠. 신혼생활 초반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은영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 때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치챈 건 식료품 쇼핑을 같이 갔을 때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은영이가 카트에 넣는 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은영아, 이렇게 많이 사면 다 먹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저희가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가 병원 일로 바빠서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은영이 혼자 이 많은 걸 다 먹는다는 건가?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추석 때였어요. 송편을 함께 빚고 있는데 은영이가 자꾸만 먹더라고요. 은영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플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서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계속 먹는 거예요. 나중에 세어보니 은영이가 먹은 송편이 20개가 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가족 외식을 했을 때였어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은영이 혼자서 탕수육 한 접시를 거의 다 먹어버린 거예요. 민수도 저도 거의 못 먹었죠. 여보, 탕수육 좀 남겨두지 그랬어?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은영이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오늘따라 너무 맛있더라. 그때는 그냥 식성이 좋은 건가 보다 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영이가 음식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뭔가 절박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응급수술 때문에 밤늦게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은영이한테 전해주려고 그들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은영아, 나야. 대답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거실 곳곳에 음식 포장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치킨, 피자, 햄버거, 중국 음식.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부엌으로 가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냉장고 안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가득 차 있었을 음식들이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은영아?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은영이가 침대에 누워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은영아, 너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은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배는 임신한 것처럼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요.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체했다고? 뭘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 그때 거실의 음식 포장지들이 생각났어요. 설마 저 많은 음식을 은영이가 혼자 다 먹었다는 건가요? 은영아, 솔직히 말해봐. 뭔 일이야? 은영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이상해요.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니? 거의 매일이요. 민수는 모르고 있어요. 제가 숨겨왔거든요. 은영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마다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도 계속 먹게 돼요.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되고 자책하게 되고,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면 같은 일을 반복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바로 폭식증이라는 병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민수한테 말해봤니? 못하겠어요. 의사인 민수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망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은영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은영이가 폭식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먹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은영이가 제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은영이의 어린 시절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집안 사정이 복잡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셨죠. 너라도 완벽해야 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영이는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대요. 성적도 1등을 해야 하고, 외모도 완벽해야 하고, 행동도 모범적이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자를 좀 많이 먹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가 몰래 먹었대요.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돼서 토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서는 좀 나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가 또 시작되니까 다시 심해졌어요. 특히 민수와 결혼하고 나서는 왜?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어머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은영이에게 부담을 주었던 건 아닐까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어머님 앞에서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숨기게 됐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치료받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네요. 의사면서도 가족의 아픔을 몰랐다니. 민수가 자책하자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은영이가 워낙 잘 숨겼으니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치유 여정이 시작됐어요. 먼저 은영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도 병행했죠. 저도 은영이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폭식증에 대해 공부하고 은영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은영아, 완벽하려고 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처음에는 은영이가 어색해했어요. 평생 완벽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아내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여보, 오늘 기분 어때? 혹시 힘든 일 없었어? 해시태그 6
새로운 시작과 깨달음 2분. 6개월이 지난 지금 은영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 계속 혼자 고생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는데 은영이가 적당히 먹고 멈추더라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냥 성격이나 버릇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혹시 모르는 아픔이나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픔과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중요한 건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은영이는 이제 제게 진짜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도 가족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